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양주시의회는 시의원 8명이 모두 초선인데다 여야 의원 수가 같아 전반기 원구성에 어려움을 겪었었는데요. 후반기 의장단 선출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국민의힘이 전반기 의장단 구성 당시 합의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 반발하면서 파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2년 전 양주시의회 전반기 의장에는 국민의힘 윤창철 의원이, 부의장에는 더불어민주당 한상민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양당이 서로 전반기 의장직을 차지하려 힘겨루기를 하다 후반기 의장직을 민주당에게 주기로 하고 극적으로 합의한 겁니다. 임기를 시작한 지 일주일 만이었습니다. 그런데 후반기 의장 선출을 앞두고 다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2년 전 합의와 달리 국민의힘이 의장 후보를 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1일 각 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윤창철 현 의장을, 민주당은 최수연 의원을 후반기 의장 후보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결정된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애 의원은 의장직을 민주당에 넘겨줘서는 안 된다는 경기도당과 지역 당협위의 당부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민주당 국회의원이 당선된 데다 국민의힘 소속인 현 시장 또한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어 시의회에서까지 밀리면 안 된다는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즉각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비의원은 당시 합의한 문서에 각자 서명까지 했다며 명분이 없는 이유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현재 입장을 고수할 경우 본회의장에 가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합의 없이 투표에 붙이면 연장자 후보가 있는 국민의힘에 유리한 구조이기 때문에 투표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겁니다. 양주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는 25일 열릴 예정입니다.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회의 파행이 불가피해 보이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우선 본회의까지는 상황을 지켜볼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포천시는 24일부터 오는 31일까지 7일간 소오름 이동교리 일대에 위치한 가축 매몰지에서 소멸 처리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 매몰지는 2010년 구제역 발생 당시 조성된 곳으로 총 39두의 소가 매몰돼 있는데요. 구제역과 같은 가축 전염병은 지역 경제와 주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매몰지를 철저히 처리하고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포천시는 이번 작업을 통해 지역 환경의 안전성을 높이고 주민들에게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포천시의회 후반기 의장 자리가 안개 속입니다. 지난 5대 포천시의회 의장 선출 과정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임에도 내분을 겪어 당론으로 결정한 후보가 의장에 선출되지 않았고 부의장과 운영위원장 자리도 모두 국민의힘이 가져갔는데요. 포천시의회 국힘은 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아 원내대표 없이 표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당내 다선 의원인 임종훈 의원의 무게감이 실리고 있지만 전반기 의장으로 현재 활동 중인 서과석 의장이 후반기 의장에도 관심을 보여 후보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힘은 조만간 원내대표를 선출해 후반기 의장단 구성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날짜를 정하진 않았습니다. 포천시의회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초까지 후반기 의장단을 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던 강릉 의정부 간 시외버스 노선이 오는 7월부터 운행이 다시 시작됩니다. 강원 여객 자동차는 그동안 경기 북부 지역으로의 이동을 위해 서울 강남터미널이나 동서울터미널을 이용해야 했던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하려 운행을 재개한다고 밝혔는데요. 강릉 의정부 간 운행 재개는 경기 북부 지역과 강원 영동권 고객의 이동 편의성 증대는 물론 강원 영동권의 관광객 유치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외교부가 에이펙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결정한 가운데 인천시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심지어 시민단체까지 나서 불복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종복 인천시장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인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를 두고 외교부가 경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2015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 도시 결정은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 잘못된 결정, 나쁜 결정입니다. 저는 외교부의 잘못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유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 개최 결정에 대해 경주가 공모지침을 위반했다며 반발했습니다. 경주시가 당초 화백 컨벤션 센터에서 정상회의와 강요회의를 열겠다는 신청서 내용과 달리 회의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과 울산, 대구로 분산 배치하는 입장을 바꿔 사실상 공모지침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특히 공모 기준의 모든 항목에서 압도적 우위에 있는 인천을 두고 다른 도시를 개최지로 결정한 것은 상식적이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외교부는 공모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결정한 것에 대해서 해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할 것입니다. 저 또한 외교부의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 선정 과정의 잘못된 점을 정확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시민사회도 함께 동참하는 분위기입니다. 인천 YMCA는 보도자료를 내고 우선 경주시로 결정한 외교부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들은 인천의 글로벌 허브로서의 위치와 국제적 행사의 성공적 개최 경험, 경제적 파급 효과와 지역 주민의 준비성과 기대, 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지역 균형 발전의 중요성 등 6가지 이유를 들며 재심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천 YMCA와 인천사랑운동 시민협의회 등은 오는 25일과 26일 중 외교부 인근에서 외교부의 에이펙 개최 도시 결정 규탄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이달 말까지 최종 발표가 남아있는 만큼 외교부에 재논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경주시의 공모지침 위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외교부가 인천시의 의견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LOTV 뉴스 송유차입니다. 1기 신도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25일 일제히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합니다. 신도시별 공모 지침에는 구체적인 선도지구 평가 기준과 특별 정비 예정구역, 주민동의서 진구 절차 등이 포함되는데요. 지자체는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선도지구 공모 신청서를 접수한 뒤 평가와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까지 선도지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오는 2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국토부와 지자체 간 협의체도 발족합니다. 기본계획 수립 상황에 맞춰 노후계획도시 정비도 선도지구 선정 절차를 신속하게 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인천시의 대중교통 할인 지원 정책인 인천 아이패스 가입자 수가 1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인천 아이패스 가입자 수는 지난 21일 기준 15만 5,893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연령대별로는 20대가 36.5%인 5만 6,997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30대가 26.2%인 4만 903명, 40대가 15.4%인 2만 4,040명, 50대는 13.3%인 2만 888명입니다. 60대는 9,708명, 19세는 3,357명이었습니다. 시는 현재 인천 아이패스 가입 대상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19세 이상으로 한정된 점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부터 6세에서 18세 어린이와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금융 취약계층 소상공인들을 위해 희망드림 특례 보증 지원 정책을 시행합니다. 대상은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또는 간이과세자를 포함한 금융소외자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정 등이며 100억 원 규모인데요.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1년 거치 4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입니다. 기존 3년간 1.5%였던 2차 보전을 올해부터는 1년 차에는 2%, 2, 3년 차에는 1.5%로 변경했고 보증 수수료는 연 0.5%로 적용합니다.
다만 최근 3개월 이내 보증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 등 보증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나 인천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추진하는 학생 인권 교권 통합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오는 27일까지 열리는 제375회 정례회에서 가장 큰 논쟁 대상이 됐던 경기도교육청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이 조례안은 기존 학생인권 조례와 교권 보호 관련 조례를 통합해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했습니다. 안건 상정이 보류된 까닭은 더불어민주당이 부정적 의견을 보유 중인 가운데 여야 동수로 표결에서 부결될 경우 6개월 동안 같은 조례안 상정이 불가능해집니다. 교육위원회는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외에 이번 회기에 제출된 나머지 15개 조례안도 모두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경기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 복구 지원에 참여하다 상해를 입은 군 장병에게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군 장병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도는 지난달 16일 경기도의회와 함께 경기도 재난복구 지원 군장병 안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상해보험 가입 대상은 경기 지역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현역 병사,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 간부 후보생입니다. 가입 인원은 3,200명, 보험 기간은 1년입니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의 동원 중 사망, 재해 등 피해 발생에 대해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보험금 청구는 군 장병이 직접 경기도 재난복구 지원 군장병 상해보험 전용 콜센터로 접수하면 됩니다. 인천시는 오는 28일 인천 테크노파크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뿌리기업 채용박람회를 공동 개최합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채용박람회에서는 1:1 현장 면접과 취업 특강 등의 취업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인천의 우수 뿌리기업 15개사가 참여하며 생산과 사무, 물류 등 다양한 직무에 관해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력서를 지참한 구직자들은 현장 면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와 인천 테크노파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인천 지역 공공심야약국이 31곳으로 늘어납니다. 인천시는 심야 시간과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처음 3곳이었던 약국은 올해 31곳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365일 운영 약국은 13곳으로, 유일제 운영은 18곳으로 늘어납니다. 시는 또 올해부터 공공심야약국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시간당 3만 원에서 3만 5천 원으로 올렸습니다. 시는 추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내년에도 보조금 상향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 현황은 인천시나 120 미추홀 콜센터 군구보건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아파트 분리수거장과 에어컨 실외기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방본부는 재활용 분리수거장을 지하에 설치할 경우 화재 연소 확대 우려가 적은 곳에 마련하고 화재 감시를 위한 CCTV와 소화기 등을 반드시 설치할 것을 당부했는데요. 또 에어컨 실외기는 습기와 먼지, 외부열에 노출돼 화재 위험성이 높아 정기적인 내부 청소와 전선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에어컨 실외기 보수를 위해 용접기를 사용할 경우 소화기를 비치하고 초기 대응을 위해 관계인이 참여한 뒤 작업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